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출근길에 좋은 소식 들었을 텐데요. 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정말 완벽합니다. 너무 좋고 제가 그동안 우리 여기 뭐 방송이나 또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금융위원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이미 뭐 우리 이재명 정부는 다 알고 있었는지 신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이 정부 타임이 좋은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어떤 그 내용을 보고서 시장을 체크한 다음에 하는 약간의 그 관망주의자들이 분명히 그 정부 안에도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강력하게 대책을 낸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역대급 불장은 일단 끝났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서울 역대급 불장 일단 끝났습니다. 이것도 대출로 쌓아올린 불장이었는데 특히 생애 최초 이거 다 이번 대책에서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대출 투기판 만든 금융위원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뒤로 겉으로는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해서 뭐 총괄하는 것처럼 형태를 취하지만 뒷 내용은 금융권 마피아들을 위한 또 이 대출로 집값 펌핑하는데 일조한 게 이제 금융위원회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좀 조정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 이번에 나온 대책이 너무 좋습니다. 투기성 대출을 전면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 상황이 이제 7월부터 많이 바뀐다라고 판단하시고요. 금융위원회가 정신 차렸나 제가 이렇게 썼죠.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는데 여기 내용에서 좀 묘한 이 팩트를 좀 잘 설명드리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축소 줄인다는 얘기고요. 6월 28일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6억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 이제 전세 끼고 대출 집 사고 이런 행태를 막는 겁니다. 그것도 사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면 좋은데 생애 최초 이걸로 가지고 이번에 많이 수도권이 서울이 펌핑이 됐습니다. 이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때 대출로 떠받친 주택 가격 그리고 투기성에 가까운 대출 정책들로 이 점철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싹 걷어들였습니다. 제가 그 와중에 또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을 다 읽어 보시면 마지막에 그래도 이게 뭐 꿈틀거린다 그러면은 전세 디아스라고 여러 가지 사이드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쓰겠다고 미리 시사를 했어요. 바로 추가 조치하겠다라고. 그래서 시장 강력하게 조정받는다고 보시면 됐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주재예요. 왜 금융위원장 어디 갔죠? 이 양반이 그 지분 적립형 모기지 펌핑했었잖아요. 그거 찌그러진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강력하게 비판했었고 그런 게 사무처장에 나온 겁니다. 그럼 금융위원장은 좀 날아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SGI 서울보증 제가 이렇게 빨간 줄 써놨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증선에 내가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3대 보증회사인데 SGI 서울보증이 이 사실은 나라 겁니다. 서울 주택예금보험공사라고 있죠. 이 나라 건데 이거를 마치 민간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포장이 돼서 초고가 대출도 막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걸 막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 펌핑, 전세 가격 펌핑의 그 원산지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장난질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하튼 오늘 아침에 논의 확정됐다고 발표했죠. 그 내용이 요점 네 가지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총량을 줄이는 얘기는 시장에 어떤 신호예요? 은행에서 대출하는 액수가 주니까 은행에서 그러면 심사를 하겠죠. 아무나 막 안 해주고 그러면은 어떤 대출의 어떤 정당성이나 뭐 갭 투자 이런 것들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좀 대출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도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공동시행입니다. 공동시행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작년 가을에 기억하시지만 이복현 원장이 주택 그 가계부채 너무 심하니까 9월 달에 가계 대출 규제 정책 던졌어요. 던졌더니 김땡땡 그 위원장이 옆치기 들어왔잖아요. 은행권 자율에 맡겨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리고 맡겼는데 은행권들이 마치 대출 규제하는 것처럼 이 펌프성 버블성 대출을 규제하는 것처럼 막 보도가 나와요. 또 기레기님들이 앞서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저쪽 한쪽 은행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기득권과 이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항상 한 군데 풀어놔요. 이게 이제 액션이죠. 이거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다 아셔가지고 이번 정부가 공동시행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온 대책은 그대로 다 모든 은행 금융권에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도 여신한도 제한 6억으로 딱 끊어놓고 그것도 무주택자 위주고 1주택자도 전입을 했을 때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TV인데요. LTV 규제를 갖다가 이 투기과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구분 없이 막 다 해줬어요. 대출 LTV 그 한도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또 전세 끼고 또 살 수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요번에 이것도 싹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나 이주택자 이상은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기 수요로 투자 수요로 다시 시장에 추가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줄죠. 수요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감소 효과가 있겠죠.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하락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펼쳐질 거라고 보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7월 20일부터 시행되니까 그것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많이 바뀔 겁니다. 시장이.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이 보도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도자료에 현재 상황을 적시라고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 이런 대책을 발표한다고 쭉 돼 있습니다. 그 논의의 요점이 이거예요. 보시면 이 대출 액수가 어때요? 빨간 게 주담대입니다. 주담대만 엄청 늘었어요. 주담대만 엄청 느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이 지금도 심각한데,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간파해서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대출 총량도 줄이고 투자성도 다 줄이고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 강화 목표를 당초 대비 50% 어마어마합니다. 정책대출도 25% 감축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그러면 대출 액수가 한도가 여러분 23년, 24년에 어땠어요? 9월달 되면서 꺾이죠. 왜? 대출들 다 쓰니까 대출 총량 다 소진돼 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7월, 8월이면 벌써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주택시장 조정이 정말로 수도권 서울은 제대로 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권 자율조치 말씀드린 대로 공동시행인데 1주택자 다주택자 갭투기 방지 완전히 박아놨고 6개월 내 처분 조건이요. 1주택자가 살 때 실수요자인 거죠. 예전에 2년이었어요. 이 정부에서는. 2년 동안 왜 처분을 하죠? 시장 보고서 비쌀 때 팔으라고 이런 방임이 시장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번엔 잡아버렸어요. 6개월 내 처분 조건.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했을 때 시장이 좀 조정됐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변할지 볼까요? 3번, 4번도 되게 중요한데 3번, 4번은 총편에다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권 주택가격 조정 시작이 바로 이어질 거고 제가 볼 때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이 약세를 볼 겁니다. 요번에 혹시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걸어졌으면 그냥 계약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분명히 하방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3040의 갭투자 여건이 지금 완전 차단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거 나중에 총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3040들이 전세 끼고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2억 갖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세가 5, 6억이에요. 자기 돈이 1, 2억이 있어요. 그러면 3억 필요하잖아요. 3억 대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자가 왜 전세 끼고 집을 사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돼요.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집을 전세 돈을 모아서 내보내고 들어가겠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다가 팔겠죠. 그죠? 이런 붐이 불어서 이번에 서울이 좀 펌핑이 됐고 오세훈이가 그 트리거를 던진 거고 이 제도를 계엄 때 그 어렵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 이 금융위원회 제가 미워하는 금융위원회가 이걸 싹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이 벌어졌고요. 전세 가격 그러면 앞으로는 갭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도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시행되니까 좀 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끼고서 집을 살려는 생애 최초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도 수요가 주니까 그러면 결국 매매를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세나 매매 가격의 하향 조정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다들 뭐 느끼실 거예요. 이제 심리를 그동안 좀 부족했던 심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뭐 기레기님들이 엄청 펌핑 기사만 쓰고 신고가만 쓰고 또 하락된 거는 잘 조명 안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명분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아프셨는데 요번에 이제 완전히 저는 해소됐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 좀 놓으시고 연말까지 천천히 보시고 3기 신도시 공급 대책 분명히 나올 겁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그거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이런 준비하시고, 다주택자나 자산가분들은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분명히 대대께 바운스 올 수 있다. 그래서 과다한 상태에서는 좀 정리하고, 요번에 많이 정리하셨잖아요, 주택가가 오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못 파신 분들은 이제 물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 뭐냐면 과욕이 욕심 탐욕이, 아니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그 심리가 정상적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좋게 얘기해서 뭐 시장 분석을 해서 뭐 수요가 부족,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고 청년들에게도 좀 희망을 주고 무주택자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청약제도도 조금 개선해서, 제가 볼 때 그건 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연령대 인구별로 계산해서 우리 저 젊은 부분들한테, 신혼부분들한테 너무 지금 많은 물량들이 분양의 어떤 그 특별 공급이 많이 갔잖아요. 이 부분도 4050이 좀 소외를 받고 있어요. 60도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정부에서 챙겨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3번, 4번 LTV와 이 처분 조건부에 대한 내용은 이 본편의 완편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거 좀 이어서 보시면 앞으로 시장 상황 완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마음 놓으시고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또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